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가스 유출 사고가 있은 지 며칠 만에 이번에는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포르말린 용액이 누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의 비상에 걸리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 내용 짚어봅니다.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경상여고 가스 유출 사고 그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 2일이었는데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아마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경상여고에서 이제 강당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철이 타는 듯한 냄새가 좀 난다. 이런 그 학생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이제 악취가 퍼지면서 일부 학생들이 뭐 좀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는 이제 교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취임식 겸 아침 조회 시간이었거든요. 강당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예, 그렇죠. 약 75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뭐 교직원들까지 합치면 800명 가까이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날 학생들에 따르면은 그 조회 시간 중간쯤부터 이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군거리기도 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경상여고 인근에 그 삼공단이라고 이제 공단이 좀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이제 나오는 냄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강당에 있는 창문을 다 닫고 이제 인근 닫고 악취가 이제 덜 나도록 이제 조치를 하긴 했는데 창문을 닫고 난 다음에 악취가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조회는 정상적으로 끝났지만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그 어지럽다, 또 속이 안 좋다, 메스껍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건실로 갔는데요. 네. 이제 당초 7명이 이제 병원에 이송돼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7명이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에 이제 추가로 환자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모두 그 74명이 이제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병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치료를 네. 받았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이제 어지럼증이나 그다음 복통, 구토 증상을 이제 호소를 했고요. 특히 강당 입구의 왼쪽 부분에 서 있던 왼쪽 부분에 서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원인 규명이 명확히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악취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경상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악취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악취가 심해서 2년 전부터 이 북구청과 대구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지만 네. 아직까지 이게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변 공단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긴 한데 경상여고 바로 옆에 보면 아까 조 기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구 삼공단 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대구 염색공단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 뭐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스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배기가스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 뭐 원인 파악을 요청을 했는데 네. 학교 측이 결국 지난해였죠. 5월에 대구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북구청과 대구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북구청이 해당 지역에 있는 공단들을 점검을 하고 해봤는데도 이 특별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과연 이게 그러면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현재까지도 원인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인근 공단에서 흘러들어온 어떤 그런 뭐 오염 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창문을 닫고 난 이후에도 안에 악취가 더 심해졌다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있던 날 학교 측 안일한 대처가 이 사태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오후에 이제 학교에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어떻든가요? 예, 학생들이 모두 그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었는데요. 학교 그 정문 앞에 섰는데 냄새가 좀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관계자에게 왜 이런 냄새가 아직도 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학교에는 이런 냄새가 수시로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허. 앞서 그 청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무려 2년 전부터 이런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를 마시고 학생들이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를 했는데 그렇지만 학교 측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네.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유독 가스를 마시고 수십 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날만 해도 모두 74명이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 외에는 나머지 학생들을 계속해서 수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오후 2시, 3시가 돼서야 학생들을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상당히 비판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저런 상황에서도 귀가 조치를 안 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학교에 제대로 보낼 수 있겠나, 또는 이럴 때는 교장이 이제 그 재량하에서 재빠르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교장은 도대체 뭘 했느냐, 학교장의 빠른 대처가 결단이 필요한데 안타깝다 이런 비판성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앞서 이제 그 천 기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무려 2년 전부터 악취가 그 발생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원인 규명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지난해 경상여고에 이제 그 공기 정화 시설을 이제 설치하겠다 이렇게 대구시 교육청이 밝혔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올해 이제 그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급당 한 학급당 한 개씩 그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모두 36대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100대를 설치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단지 설치를 하고 그 실내 공간에서만 문제가 그 조금 공기순환이 될 뿐이지 학교 전체에 퍼져 있는 공기를 다 순환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2년 전부터 이런 냄새가 났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건데 당시에도 이 조사 자체가 좀 허술하게 진행됐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2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되는 동안 도대체 그러니까 관계 당국은 뭘 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네.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됐는지 이번에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조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2017년 9월 이후에 북구청이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 악취 포집 조사를 의뢰했는데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해당 검사에서 경상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만 일시적으로 이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상여고에 있는 건물의 위치를 보면 이번에 학생들이 교장 취임식 때 네. 악취를 느꼈던 강당 쪽이 밖에서 상공단 쪽과 마주보는 쪽이고 네. 그리고 학교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운동장은 건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공기가 악취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 운동장에서 포집을 했다면 이 포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다가 학생들이 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을 측정을 해야지 운동장은 뭐 지나가는 공간이나 아니면 네. 1시간 정도 보내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게다가 이 교실은 바깥의 공기가 바로 이게 부딪히는 들어오는 방향이고 운동장은 이 건물이 막아주고 난 다음에 막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포집 조사를 한 게 적합했느냐 하는 문제점이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네. 학생들은 악취가 건물 내부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냄새나는 장소가 달라졌다.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인자동 악취 포집 시스템 등을 통하면 상시적인 조사도 가능한데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은 거죠. 학교 인근에 위치한 상공단을 보면 여기가 이 대구에 있는 공업 단지 가운데 큰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10인, 2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들이 네네. 들어와 있고 이런 업체에서 유해 물질을 취급하지만 상시적으로 이러한 유해 물질이나 가스를 배출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배출하지 않는 거죠. 큰 공장 같으면 이 물질을 매번 사용해야 되지만 작은 업체,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언제는 쓰다가 또 쓰지 않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 포집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뭐 며칠, 한 달 정도만 하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을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냐라는 네.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이 상시적으로 악취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공단에 있는 기업체에도 없고 공단 내부에도 없거든요. 이 서구에 있는 염색공단의 경우에는
가스나 악취 문제가 민원이 불거지면서 네. 공단 내부의 10곳에 이런 정화시설. 정화시설도 있지만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집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유독가스가 심하게 난다, 농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해당 공단에 있는 공단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 연락이 가고 그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상공단에는 전혀 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네.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같은 학교에서 이 가스 유출 사고가 두 번째로 일어났고 2년 동안이나 악취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너무나도 미온적인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 규명이 좀 하루빨리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악취 사고가 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악취 냄새는 여러 번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 악취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가거나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두 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대구시 교육청이나 가스공사 그리고 대구지방 환경청 이런 그 학교도 이렇게 관계 당국들이 지금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관계 당국은 그 세 가지를 원인을 지금 꼽고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인근 공단인 상공단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당 내 에어컨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당 아래에 그 과학실이 있는데 이 과학실에서 나온 그 원인 미상의 화학 물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실에 있던 또 과학실과 근처에 있던 그 교실에서는 아무런 그 피해를 입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또 그 에어컨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도 에어컨 프레온 가스라는 게 사실 무색무취하거든요. 네.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강당에 있던 학생들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온 가스일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또 그 이 세 가지 원인 외에도 다양한 조사를 지금 실질적으로 벌이고는 있지만 네. 지금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그 천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가능한 모든 장비를 동원을 하고 또 원인부터 밝혀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을 보내는 이 공간에 악취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염려가 되는데 교육 당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구시 교육청은 이 학교 강당에 공기 순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강당 위쪽에도 전동 창문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가스 유출이나 악취 발생 장소로 지목돼 왔던 이 강당 아래 과학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걸 지금 확정했습니다. 또 수능 시험실에 혹시나 시험장에 와 있는 수험생들의 피해가 있게 될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경상 요거를 수능 시험장에서 빼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두통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의료 지원도 하기로 했고 이 원인 규명에 있어서 이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경상요고 사고 관련해서는 원인이 빨리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경상요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는 포르말린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4일이었죠. 그 안동의 한 중학교 과학교실에서 이제 유독성 화학 물질로 알려진 포르말린이 그 약 1리터 정도 유출이 됐습니다. 네. 이날 사고는 과학실 내에서 수업을 기다리던 한 학생이 공놀이를 하다가 붕어 표본이 담겨 있는 그 2리터짜리 용기를 이렇게 공으로 차서 이렇게 넘어뜨리면서 네. 이게 깨졌습니다. 깨져서 그 안에 있던 1리터 정도의 포르말린이 그 유출이 됐는데요. 네. 당시 과학실에 있던 학생과 교사 등 23명 그리고 그 옆동에 있던 학생들까지 모두 6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눈이 따갑거나 또 속이 메스껍다 이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학생 인터뷰와 또 소방관 인터뷰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친구가 공을 차면서 과학실에서 놓이다가 거기 안에 있는 뭐가 그 박스에 놓은 게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용액이 흘러나와서 진열장 안에 있는 포르말린 2리터입니다.
그 부분에 공이 맞아서 포르말린이 넘어지지 않고 깨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한 100ml 정도 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가 지금 계속 잦게 일어나고 있어요. 앞서 네. 예천의 한 학교에서도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불과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1일 예천의 모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또 포르말린 1.8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교사 2명이 메스꺼움과 현기증을 느껴서 네.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시 사고는 경상북도 교육청에 이 포르말린 용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용기에 포장하다가 떨어뜨려서 이 사고가 일어났고 네. 학생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포르말린이라는 용액이 과학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확하게 어떤 성질을 갖고 또 이게 누출됐을 때는 뭐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포르말린이라는 것은 포름알데히드라는 이제 약품이 37%가 포함된 물과 이제 포름알데히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액체인데요. 주로 방부제나 살충제 이런 쪽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 그 안동의 한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한 학생이 차서 넘어뜨린 그 병도 이제 그 붕어가 박제된 이제 포름알데히드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데요. 흡입하게 되면 메스껍기도 하고 또 구토라든지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제 포르말린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0.3 ppm인데요. 0.3 ppm이긴 하지만 허용 기준이 조금만 더 초과를 하더라도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0.5 ppm이나 0.6 ppm만 되더라도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고요. 구토 등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되고 또 노출이 길어지면은 급성 기관지염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결국 이 포르말린 누출 사고의 경우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이 과학실에서 이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에 과학실에 이러한 유해한 용액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면 좀 안전 교육을 철저히 했어야 하지 않았나 네. 이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누출된 이후에 용액을 걸레로 닦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유해가스를 더 빨리 산화시켜서 네. 이 공기 중으로 이 가스를 더 많은 농도의 가스가 유출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각성을 깨닫고 대피하는 과정에서도 학생 몇몇이 그대로 건물에 남아있기도 해서 대피 과정에서의 미흡점도 앞서 살펴봤던 경상여고에서와 같이 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위험한 물질을 꼭 학교에 둬야 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교육적인 부분으로 꼭 필요하다면 안전대책이나 좀 행동 이런 거 좀 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두 분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조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어릴 때는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실험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즘 학생들은 이게 실험 실습이 이제 그 굉장히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물질들을 학교에 보관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관을 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물질들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과학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은 학생들이 분할 수업을 한다든지 또는 최소한의 인원이 그룹을 만들어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네. 실질적인 방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용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깨지기 쉬운 것들은 그 보관할 때 완충 작업을 좀 하는 네. 게 좋을 텐데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완충 캡을 씌우거나 또는 그 만일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나가야 될까요, 조 기자님? 그 조 기자님은 뭐 실험을 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마 조 기자님이 학교 다니실 때고 세대 나이가 차이인 좀 건가요? 있으셔서 저 같은 경우도 실험 실습을 자주 하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유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네. 그러니까 특정한 과목, 과학에 실습할 때 이걸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유해 물질이 노출돼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안전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병이 깨지거나 네. 이거는 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이후의 대처 방안
대처 요령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이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확실히 했었어야죠. 확실히 하고 앞으로 네. 이 부분을 이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학교 내 전반적인 안전교육 장치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